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제 주변의 부부들이나 커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기 결혼 당했다, 다 가짜였다,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듣곤 합니다. 연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해서 봤더니 이거 사기 결혼이었다. 연애 때 나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다정하게 배려해주는 걸 보면서 정말 평생 그런 사람일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그런 사람은 아니었더라. 연애 때 한정판 그 사람이었더라 라든지, 처음에 짝사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신처럼 보였었는데 막상 연애를 해보다 보니까 그 사람 욕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딴 사람이었더라,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관계들 유지해 나가면서도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 와, 그때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는 다들 콩깍지가 씌이는 순간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보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빠져들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측면들이 내가 잘못 본 거였더라,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었더라, 그 사람은 훨씬 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 살아가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도 하죠.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음악 취향도 있고 이런 예술가적인 취향도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났더니 그런 취향은 완전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게임만 하더라, 혹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는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겪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의 긍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심오하게, 어떻게 보면 깊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한번 이 사랑의 단상에서 이 두 종류의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향해 모든 것에 맞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치로 긍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 기준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이 돈이 되게 중요한 사회라고 하는데, 사랑보다는 돈이 중요해. 그리고 사랑보다는 또 외모가 중요해. 사랑보다는 키나 어깨 넓이가 중요해.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우리에게 많이 개입할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롤랑 바르테가 볼 때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에 맞서서 사랑 그 자체를 가치로 긍정한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사랑이 가장 긍정적인 가치구나, 내가 사랑을 긍정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긍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느끼는 즉각적인 긍정이 일단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막 첫눈에 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빠져들 때 엄청난 그런 긍정이 있겠죠. 아, 난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이 사랑의 감정은 정말 운명인가 봐. 정말 저 사람과 나는 전생의 연인이었나 보다. 등등 여러 가지 열광, 흥분, 어떤 현혹, 네, 그리고 어떤 저 사람과 상상하는 온갖 미래들, 와, 내가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까? 또 저 사람과 같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온갖 상상을 하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의 즉각적인 긍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당신이랑 살아갈 삶, 오케이, 다 예스다. 당신 같은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당신을 따라서 외국도 갈 수 있고, 당신과 함께라면 가족도 등질 수 있고, 모든 친구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직업도 포기하고, 당신과 사랑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긍정이다, 이렇게 예스를 하는 순간이 있는데, 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간 미친 시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미친 계획들이 있는 시간, 그런 열광과 흥분이 지나고 나면 그 뒤를 잇는 기나다란 터널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다란 터널이 오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나의 그 온갖 긍정은 의혹으로 찢겨집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예를 들어서 외국까지 따라온 거야? 정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온갖 의혹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고, 이 사랑의 가치는 끊임없이 평가 절하될 위치에 처한다는 거죠. 역시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었어. 사랑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보증된 집안이나 돈이나 직업을 믿을 걸 그랬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서글픈 열정의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전이 있죠. 나는 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제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나긴 의혹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는 처음에 긍정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긍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반복이 아닌 긍정이야말로 니체가 이야기한 긍정인데요. 처음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긍정을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나 모습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들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이 사랑을 긍정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나의 믿음은 틀렸었어. 처음 내가 봤던 그 사람은 틀렸었어. 처음에 내가 믿었던 이유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여전히 이 사랑을 사랑해. 나는 여전히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 나는 여전히 사랑을 믿겠어라고 하는 반복하지 않는 재긍정. 다시 긍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내가 긍정하는 것은 긍정 자체이지 그 우발적 요소들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빠졌던 그 최초의 이유들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을 믿었던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차에서 내리는데 문을 열어줘? 이 사람 엄청 다정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랑에 빠졌을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차 문을 열어준 건 그때가 유일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취업에 떨어져 실망에 빠져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다정하게 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죽 한 그릇을 끓여줬다고 해보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영원히 난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죽 끓여줬던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뭐 등등 그런 우발적인 요소들 때문에 처음에는 긍정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다시 긍정하는 것은 그런 우연적인 우발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이번의 긍정은 그냥 긍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냥 이 사랑 그 자체를 긍정한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사랑 그 자체를 다시 긍정한다. 반복이 아닌 회귀를 원한다. 처음에 그 이유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귀를 원한다. 다름 속에서 긍정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과거의 그 순간을,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한다. 사실 이런 순간들은 굉장히 니체의 사상을 이야기하면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건데 좀 쉽게 우리가 영화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수 있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을 끄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로 스포일러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터널 선샤인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영화에서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우연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서로의 모든 기억을 지우게 됩니다. 어떤 SF 영화인 거죠.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서로를 또 어떤 기차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서로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이 영화의 또 첫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귀가 계속되는 거죠. 당신과 헤어졌지만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당신을 다시 사랑하겠어. 이것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주제인 건데 근데 저는 이 영화보다 이 케이스에 더 어울린 영화가 그 콘택트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택트라는 SF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역시 제가 지금 스포일러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여기서 끄셔도 됩니다. 이 영화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SF적인 설정이 있는 건데 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10살 땐가 죽을 걸 알지만 나는 다시 이 아이와의 사랑을 시작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흔히 뭐 부모를 먼저 잃은 아이를 고아라 그러고 남편을 먼저 잃은 여성을 과부라 그러고 아내를 먼저 잃은 남성을 호랩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제 모든 명칭이 다 있는데 아이를 먼저 잃은 부모에 대한 명칭은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 재긍정, 이 무한 긍정, 동어 반복의 순간을 다시 겪는 이 긍정이야말로 우리는 사랑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긴 터널을 지나왔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랑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긍정하겠다. 다시 이 사랑을 영원히 반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니체식 영원 회귀이기도 한 거거든요. 니체에게는 영원 회귀라는 사상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도 아름답고 절묘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한이라는 시간을 가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하다고 하면 빅뱅도 무한하게 터지겠죠. 그러면 우주도 무한하게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무한하게 우주가 다시 만들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또 지구도 다시 생길 테고, 그럼 지구에서 언젠가는 또 인간도 다시 생길 테고, 우리 정지우라는 사람도 언젠간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거죠. 시간이 무한하다면 무한 안에서는 모든 게 다시 일어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이 삶을 반복할 텐데, 이 삶을 다시 반복하게 될 때도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아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아이의 탄생은 인생에서 가장 불가역적인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부모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되돌릴 수 없지만 어떤 존재, 사랑하는 존재의 탄생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이 비가역적인 일인데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랑을 다시 반복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육아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며, 특히 저는 로스쿨 수험생활 할 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그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육아할 거냐, 다시 사랑할 거냐,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아이를 만날 거냐, 설령 그 영화 콘택트에서처럼 이 아이가 불과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사랑을 할 것이냐, 이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롤랑 바르트는 그래서 사랑에서 두 종류의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군가를 보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사랑에 빠지는 거는 우연적인 거고 누구나 그런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도 다시 그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가? 처음에 그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가? 사랑을 긍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부부나 커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긍정에 대해서 이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에 있는 한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랑의 단상은 워낙 책이 심층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락, 한 챕터 이야기하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지와 카푸치노 소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